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황혼기의 친구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아주 조심스럽고도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자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 혹은 혼자라고 느끼며 마음이 무거워진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런 감정은 정말 아프고 가슴 깊이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지혜와 따뜻함,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전해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약 자녀가 여러분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존재를 무시하거나 차갑게 대한다면 그럴수록 여러분은 절대로 화로 반응하지 마시고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품위 있게 자신을 돌보며 오히려 내면의 힘을 키워나갈 수 있는지 차분하고 따뜻하게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이며 당신의 삶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진실을 함께 되찾아 가겠습니다. 혹시 자녀의 말 한마디, 무심한 표정,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침묵에 마음 깊은 곳에서 찢어지는 듯한 외로움과 서운함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래, 나이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뭐. 하지만 오늘 저는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마음이 아프고, 외롭고, 억울하고, 때로는 자녀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혼자서 눈물 흘린 날이 있다면, 그건 결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건 아주 정상적인 감정이고, 별표 당신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별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괜찮은 척, 참는 것이 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함은 자기 감정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건강과 장수는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일상적인 습관의 힘과 몸의 균형을 믿는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위해 구독하세요. 나는 지금 외롭다. 나는 이 상황이 서운하다. 나는 존중받고 싶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진짜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상처에서 회복하는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는 척하거나, 혼자서 계속 감당하려고만 하면, 그 감정은 마음 깊숙이 쌓여, 결국 몸과 마음을 모두 지치게 만듭니다. 특히 나는 화내면 안 되지. 내가 부모니까 참아야지라는 생각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슬픔이든 분노든 외로움이든 그 모든 감정은 당신이 누군가를 여전히 사랑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이자 힘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 그 감정이야말로 아직 당신의 마음이 따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따뜻함이 지금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지혜롭게 다루고 상처를 나를 위한 힘으로 바꿔낼 수 있을지를 조금씩 함께 배워가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이 무엇이든 그것은 무시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별표 존중받아야 할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 별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감정을 껴안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다음 단계에서 훨씬 더 깊은 이해와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과 서운함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자식이 멀어졌다는 느낌, 예전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들을 수 없을 때 부모로서의 마음은 깊이 상하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마음을 조금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또 다른 이해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 많은 자녀들이 지금
자기 인생 속에서 길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자식들이 변한 건 사실입니다. 말수가 줄고, 전화도 뜸해지고, 같이 있어도 마음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멀어짐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너무 힘들고 지쳐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놓칩니다. 오늘날의 자녀 세대는 경제적 압박, 직장 스트레스, 양육과 결혼의 부담, 사회적 고립감과 정신적 불안, 이 모든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버티고, 달리고, 견디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는 나중에 챙기면 되지라는 후순위로 밀려나고,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멀어지고 잊혀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절대로 무례함이나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가 아닙니다. 무시당한 느낌, 존중받지 못한 현실은 여전히 아프고, 당신의 감정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진지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그들의 무심함을 나에 대한 거절로만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나이 들었더니 이제 귀찮은 존재가 된 건가? 이런 생각은 당신을 더 깊은 상처로 끌고 갈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아이도 지금 많이 지쳐있겠구나. 내가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어. 이해는 용서가 아닙니다. 이해는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상처를 덜어내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당신이 먼저 마음을 넓히고 시선을 조금만 달리 가져본다면 자녀의 냉담함 속에서도 그 안에 숨어있는 불안, 두려움, 미처 다 표현하지 못한 사랑을 조금은 읽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시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가 되고 무너진 다리를 다시 놓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마음을 닫는 대신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부드럽게 바꾸는 것. 그것이 당신 자신의 평안을 지키는 동시에 관계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성숙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선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의 가치를 회복하고 내 감정을 건강하게 돌볼 수 있을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꼭 함께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심을 구걸하지 마세요. 대신 존엄을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에게서 무관심을 느낄 때 우리 마음은 본능적으로 애원하고 싶어집니다. 왜 이렇게 변했니?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야? 너무 보고 싶다. 나한테 좀 관심 좀 줘. 그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존중은 스스로를 존중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을 실천해온 분입니다. 그런 당신이 사랑을 받기 위해 애원하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눈치를 보고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자신을 낮춘다면 그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다고 차갑게 등을 돌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없이 참고 속으로 끌어안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건 이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가치를 먼저 인정하고 자신의 감정을 차분하고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 관심을 주지 않는 자녀 앞에서 더 크게 말하고 더 애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반드시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단호함, 담담하지만 흔들림 없는 태도야말로 상대에게 이분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도 너를 아끼고 사랑해. 하지만 그만큼 나도 존중받고 싶고 한 사람으로서 소중히 여김받고 싶어. 짧지만 강한 이 말은 애원보다 훨씬 더 깊게 마음을 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는 결국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그 존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기대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감정과 인생을 지켜나가는 주체적인 어른으로 서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은 당신의 존재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애정을 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별표 애정을 요구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존엄한 마음의 위치 별표에 당신이 설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물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처받지 않으면서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그 답을 향해 조금 더 따뜻하게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몸을 튼튼하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방법을 더 알고 싶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하고 구독하여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 내 진심은 전해지지 않고 그냥 무시당하는 기분이야. 하지만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따뜻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받는 관심이 부족하다고 해서 당신의 존재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당신은 더 밝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눌 이야기, 존재감을 긍정적으로 다시 세우는 법.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아주 작고도 부드러운 행동들입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나 손주에게 따뜻한 메시지 한 줄 보내기. 무겁지 않은 말투로 조용히 건네는 인생의 조언 하나. 전화가 오지 않아도 먼저 안부를 전하면서 기대하지 않는 친절을 베풀기. 생일이나 기념일에 소박한 마음의 선물, 혹은 직접 적은 짧은 편지. 이런 행동은 당장은 별 효과가 없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기다림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존중이라는 깊은 힘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진심을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어느 날 불쑥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의 문을 다시 열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행동이 당신의 품위를 지켜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감사받기를 요구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반응이 없지? 라고 실망하지 않는 그 마음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힘입니다. 당신이 지금 심는 이 따뜻한 말과 행동들은 오늘 반응이 없더라도 내일 혹은 몇 년 후에라도 사랑의 열매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감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방식으로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그 어떤 말보다 강한 건 기대하지 않는 친절이고 그 어떤 관심보다 오래 남는 건 조용히 베풀어진 진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키며 평온을 유지하는 법에 대해 차분히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무관심, 가족 안에서 느껴지는 외로움, 그리고 반복되는 침묵 속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나는 이제 뒷전이구나.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도 이젠 조심스러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이고 당신의 삶은 끝나지 않았으며 당신 자신이야말로 돌봄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라는 것. 오늘 함께 나눌 마지막 이야기. 자신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로 두는 법.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를, 가족을, 타인을 먼저 챙기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은 뒷전으로 미뤄왔습니다. 이제는 그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먼저 건강. 아침을 거르지 않고 너무 짜거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며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꾸준히 드시고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작은 식단 변화 하나로도 몸은 다시 활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움직임. 하루에 15분이라도 햇볕을 받으며 걷기. 집 앞이라도, 공원 한 바퀴라도, 계단을 대신해 걷는 시간 갖기. 움직이는 몸은 마음을 밝게 하고 생각을 맑게 합니다. 또한 마음의 연결, 마을 회관의 소모임, 교회의 기도 모임, 아파트 내 시니어 독서 모임, 혹은 작은 동네 친구들과의 차 한잔,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당신의 하루에 웃음이 늘어나고 스스로가 괜찮다고 느끼게 되는 그 순간부터 자녀는 말하지 않아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 아직도 멋지게 살아가고 계시구나. 그 모습은 책망보다 강하고 애원보다 깊으며 침묵 속에서도 가장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동이 됩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성숙한 선택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고 마음을 가볍게 하며 하루하루를 따뜻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조용히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삶의 태도는 언젠가 당신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다시 당신 곁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장수의 비결은 기적의 약이 아니라 몸을 매일 돌보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에 함께하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의견을 댓글로 남기고 구독하여 더 많은 건강 비법을 알아보세요. 때때로 우리가 가장 기대했던 사람에게서 원하던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마음은 더 깊이 상처받고 외로움은 더 짙어집니다. 특히 자녀에게서 오는 무관심이나 냉담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픔이 되곤 하죠. 하지만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과 따뜻함은 꼭 자녀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마음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보세요. 어쩌면 손주 한마디가 자녀의 무관심보다 100배 더 따뜻할 수 있고 매일 마주치는 이웃에 잘 지내세요. 한마디가 온종일 외롭던 당신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장에 가는 길에 우연히 마주친 상인의 미소, 병원 대기실에서 먼저 말을 걸어준 낯선 이의 친절 속에서 당신은 다시금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짜 애정은 나이, 혈연, 기대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짜 애정은 누군가가 당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 순간의 눈빛에서 함께 웃고 싶은 마음에서 아무 조건 없는 관심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 자녀에게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계속해서 기대하고 애타게 기다리는 대신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당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따뜻한 손길을 찾아보세요. 친구, 교회 지인, 이웃 아주머니,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옛 직장 동료까지도 당신의 마음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그 안에서 주고받는 미소 하나, 대화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다시 채워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흐름은 막히는 곳이 아닌 열려있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 사랑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신이 덜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따뜻한지를 더 넓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마음을 열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 보세요.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조용한 관심에서 삶의 진짜 위로가 피어납니다. 친애하는 친구여, 당신은 누군가의 침묵보다 훨씬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타인의 무관심이나 차가운 태도가 당신의 가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세상이 당신을 외면할 때조차 스스로를 아끼고 지켜내는 당신의 그 마음과 태도입니다. 세상이 조용해질 때 그 침묵 속에서도 당신만의 빛을 잃지 마세요. 당신의 따뜻함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당신의 존재는 분명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오늘 당신을 무시한 사람이 언젠가 당신의 품을 그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진짜 위로가 될 수 있는 건 당신의 분노가 아니라 지혜와 품위로 남겨진 당신의 따뜻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당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세요. 당신이 숨쉬는 이 하루가 그 자체로 이미 누군가에게 축복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존재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빛입니다. 진심을 담아 존경과 사랑을 담은 따뜻한 인사드립니다. 균형, 활력, 웰빙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건강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삶을 원하신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기고 계속해서 배울 수 있도록 구독하세요.